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김정입니다. 자, 오늘 뒤에 보이는 차 제가 소개하기 전에 피디님, 제가 오늘 좀 바뀐 게 있지 않은가요? 헤어스타일. 머리 좀 잘랐죠 제가? 예. 어때요? 짧은 게 낫죠? 좀 농담은 그만이고, 오늘 뒤에 있는 차 바로 이제 푸조에서 이제 가솔린 모델을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져온 모델은 3008 SUV 모델입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푸조 3008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디젤 모델만 계속 판매가 되오다가 지난 4월에 이제 가솔린 모델이 추가되어서 지금 국내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외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지난해 5월 이제 부품 변경이 되어서 나온 이 3008 거의 외관의 모습과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아래에 떨어진 주간주행등, 그리고 날렵하게 안쪽으로 들어간 램프, 그리고 이쪽에 굉장히 디테일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씩 크롬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쫙 이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램프가 이렇게 딱 있고 그릴이 이렇게 따로 있는 느낌의 차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뭔가 이제 친환경 차가 많아지면서 또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뭔가 디자인 쪽에서도 램프랑 이 그릴을 좀 하나로 같이 통합해서 가려는 그런 계속 디자인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뭐 벤츠도 그렇고 뭐 BMW도 그렇고 뭔가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차답게 기존에 있던 그냥 램프 뭐 그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램프 하단에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줄의 그런 디자인 디테일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그런 디자인 포인트들을 살려서 멀리서 봐도 푸조, 멀리서 봐도 프랑스차라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는 이 우선은 눈에 띄는 게 이 GT가 눈에 띄죠. 그래서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3008 GT팩이기 때문에 GT라고 이게 따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 휠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디젤 모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휠을 쓰고 있고 사이즈는 18인치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멀리서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투톤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굉장히 블랙 패널로 다 처리를 했고, 그리고 밑에는 굉장히 화이트로, 뭐 차량 색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뭔가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래서 차가 좀 더 와이드해 보이고 그런 느낌을 좀 강조했고, 그리고 이 창문의 크기도 요새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쿠페형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이게 창문이 작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서 1열 뿐만 아니라 2열 또는 저 쿼터 글라스까지도 좀 여유 있는 그런 개방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차의 좀 특성인 것 같습니다. 자, 측면은 한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후면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도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처럼 뭔가 좀 투톤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좀 볼륨이 좀 빵빵하게 나오죠. 그래서 뭔가 도자기를 좀 빗은 것 같은 그런 좀 라인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램프 같은 경우도 전면에서의 그런 램프 디자인, 그런 그릴 디자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로 형태로 이렇게 뭔가 핥힌 듯한 느낌의 3개 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향지 시등도 이게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식을 채택해서 좀 더 멀리서 봤었을 때도 좀 더 예쁘고 좀 세련된 듯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은 이쪽도 굉장히 평평하게 이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번호판도 거의 정상적인 위치에 있고, 그리고 밑에 범퍼가 좀 약간 좀 튀어나오긴 했습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많이 튀어나온 느낌이 있지만 이마저도 좀 더 감각적인 그런 디자인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중간을 이 크롬 라인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 정도 되는데 요거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좀 이었습니다. 좀 과한 듯 하지만 프랑스 차니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듀얼 머플러도 2개가 있는데 한번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혀 있습니다. 가짜고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적용한 그 듀얼 머플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운전석 들어가서 실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기존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12.3인치 계기판이 있고, 그리고 8인치 중앙 디스플레이 플로팅 타입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다들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토구식으로 이렇게 자리가 잡아 있고, 그리고 밑에는 열선, 그리고 공기순환, 차 잠금,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이쪽에 USB 단자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같은 것도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뭐 드라이브 모드, 뭐 경사로 밀림 장치들, 컵홀더 등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차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이 수납 공간이에요. 그래서 열면은 굉장히 깊은 공간이 안쪽으로 깊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에어컨이 나와서 뭔가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2열 넘어가서 한번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열에 좀 들어왔습니다. 2열 공간은 그냥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영상이 지금 찍히고 있지만, 이게 제가 앉아서 바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 정도도 여유 있고, 머리 공간도 좀 여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컵홀더, 컵 받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시트나 이런 착자감, 이런 것들도 그냥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실제 주행에 한번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 재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는 1.2L 3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좀 힘을 좀 보태주기 위해서 터보를 달았고, 그래서 최고 출력은 131마력, 최대 토크는 23.5kg 포스미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기존에 팔고 있었던 이 디젤 모델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마력은 131마력으로 동일하고, 토크는 디젤이 30.5인가 30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약 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연비도 한 3k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차의 공식 연비는 약 12km거든요, 리터당. 근데 디젤은 15km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디젤 모델이랑 좀 비교를 했었을 때는 이 파워트레인 수치만 가지고 봤었을 때는 대동소이하다라고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속방 시속을 한번 좀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정도에 넘었는데, 푸조가 이런 레이싱의 그런 열심인, 진심인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과속방 시속을 넘었을 때나 그 넘고 나서의 그런 흔들림, 진동,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넘자마자 그냥 깔끔하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이나 이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뭔가 급하지 않습니다. 뭔가 푹 들어가지는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밀리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밟히고 자연스럽게 서는 이 정도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속에서의 소음, 진동, 이런 것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부드러운 엔진 사운드, 칼랑칼랑한 얇은 그런 엔진 사운드가 지금 귀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차가 3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초반에 운전했을 때는, 특히 이렇게 멈췄을 때, 속도를 줄였을 때, 그리고 다시 멈췄다가 재가속을 할 때 좀 운전대나 발로 좀 전달되는 진동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차를 했을 때도 운전대로 미세하게 진동이 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크게 뭐 스트레스는 주진 않는데, 이게 3기통 엔진의 좀 한계일 수도 있겠다, 요런 또 생각이 듭니다. 차의 초반 주행 질감은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냥 시내에서 여유롭게 그냥 넉넉하게 뭔가 욕심부리지 않고 다니기에는 딱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펑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 주행에서는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RPM 같은 경우도 한 3.2만에서 굉장히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가솔린의 그런 조용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집니다. 근데
속도를 좀 높이잖아요. 3000rpm, 4000rpm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배기 사운드가 확실히 커져요. 그래서 아, 이 차 3기통이었구나 1.2L였지 라는 생각이 또 이게 머릿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좀 주행 느낌입니다. 자, 이제 80 정도 됐는데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가속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그냥 밟는 대로 좀 나가요. 치고 나가는 힘은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달렸을 때도 보통 이 차급, 이 세그먼트를 생각을 하면은 고속에서 좀 불안함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 네 바퀴가 노면을 꽉 잡고 안정감 있게 갑니다. 편안하게 그냥 고속에서도 안정감 있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한번 주행 모드를 한번 볼 텐데 주행 모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차가 이제 도시명 SUV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프로드까지 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포츠, 뭐 표준, 에코, 샌드, 머드, 뭐 스노우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차를 오프로드 끌고 얼마나 갈까요? 그래서 저는 중점적으로 한번 스포츠, 표준, 에코를 볼 거고요. 지금까지 표준으로 계속 주행을 했었습니다. 한번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스포츠라고 해서 계기판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기어 변수, 기어 단수가 표시되는 제일 상단에 S가 표시되긴 해요. 밑에도 스포츠라는 그런 우리말로 이 표시가 되어 있고 표준이랑 스포츠랑 놓고 다시 주행을 해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주행을 해보니까 배기음도 이런 가속 페달의 응답성 그리고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코로 한번 해볼게요. 에코는 이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터보렉이 좀 더 길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이 3기통의 한계가 좀 더 잘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배기 사운드도 살짝 좀 억제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랑 노멀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코를 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좀 많습니다. 차가 많을 때 그걸 써야 돼요.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 차에도 기본적인 약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 반자율주행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운전대 여기 없어요. 스티어링 휠에 없고 이 뒤쪽에 있어요. 운전대를 한번 살짝 놔볼게요. 중앙 잘 유지하네요. 중앙 잘 유지하고 한 지금 5초 정도 안 잡았거든요. 스티어링 휠을. 그러니까 잡으라고 뜨네요. 전반적으로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기능 또한 좀 우수하다, 마음에 든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운전하기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차가 여러모로 뭔가 스트레스 없이 좀 주행을 할 수 있는 차 같아요. 어떤 계기판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종합이 돼서 뭔가 크게 못하지 않는, 뭔가 크게 어디가 빠지는 게 없어. 자, 오늘 저와 이 푸조 3008 SUV 좀 타봤습니다. 시승한 모델은 1.2 가솔린 피어테크 모델이었고요. 지금까지 푸조가 좀 디젤로 유명했잖아요. 그런 디젤에서도 굉장히 기술이 정점에 있는 브랜드였고 국내에서도 디젤 위주로 라인업을 좀 꾸려서 판매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 가솔린 모델이 좀 더 눈에 더 들어오고 좀 더 희소성이 있고 좀 더 약간 진짜 신차 느낌이 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뀐 게 없지만 심장이 바뀐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리뷰를 할 때도 좀 다른 느낌으로, 확실히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리뷰를 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저는 제 취향이고 운전을 했었을 때 이런 느낌 또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승차감도 괜찮았고 이런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던가 하체 이런 것들 느낌도 제 취향에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GT
트림입니다. 위에 GT팩이 있고 밑에 알리른가 그런 트림이 있는데 중간에 트림이고 가격은 4,6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비교되시는 모델들이 많을 거예요. 뭐 CR-V, 뭐 티구안 등등 있는데 이 차는 이 차만이 가지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또 보고 사신다면은 만족할 만한 차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모터즈 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